베니스의 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베니스의 상인은 1596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만든 작품이에요. 무역업을 하는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 샤일록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요. 제 날짜에 갚지 못해 강제로 살을 베일 처지가 되자 재판을 청구하죠. 포셔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후 오히려 샤일록이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차별을 낳기도 해요. 베니스의 상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하죠. 지은이도 그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고요. 셰익스피어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왕, 한여름밤의 꿈 등 아주 많은 작품을 썼어요. 모두 연극을 하려고 쓴 희곡 작품이죠. 베니스의 상인은 1596년도에 지어졌는데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인데 왜 이탈리아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베니스가 아주 번창한 무역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니스에서 무역업을 하는 안토니오는 평소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태인 샤일록을 미워했어요. 안토니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샤일록을 욕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죠. 샤일록은 그때마다 이를 갈며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날만을 고대했어요. 한편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바사니오는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인데도 분수에 맞지 않게 상류 생활을 즐기면서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죠. 그럼 바사니오가 거액의 상속녀인 포셔에게 청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물론 거액의 상속녀와 결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뻔했죠. 이번에도 바시니오는 안토니오에게 그 돈을 부탁해요. 그때 안토니오는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무역선에 투자한 상태라서 돈이 없었죠. 그는 하는 수 없이 원수지간이던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갔어요. 샤일록은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죠. 포셔는 어떻게 안토니오를 살렸을까요? 샤일록은 만약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갖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안토니오의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 실종되어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해졌죠.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을 넘긴 안토니오는 마침내 베니스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어요. 안토니오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그때 바사니오와 결혼한 포셔가 법관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피는 계약한 내용이 아니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정확하게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라고 판결했죠. 샤일록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잘라낼 수는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1파운드의 살을 정확하게 베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죠. 포셔는 샤일록이 외국인 신분이면서 베니스 시민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재산을 빼서 피해자와 국가가 나누어 가질 것이며 샤일록의 목숨은 총독에 의해 결정될 거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총독은 샤일록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안토니오가 나서서 샤일록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재산을 뺏지 않을 것이며 샤일록이 죽은 후 모든 재산을 딸 부부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도록 하자고 제안해요. 샤일록의 외동딸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과 결혼했는데 샤일록이 화가 나서 딸에게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결국 샤일록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작품은 복수심에 불타서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한 사악한 샤일록을 포셔의 현명한 재판으로 통쾌하게 패배시키는 이야기예요. 포셔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말고 살을 베어가라고 판결하는 장면에서는 독자들은 짜릿한 역전골을 넣는 기분을 느꼈겠죠? 기독교와 유태교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왜 유태인이 나쁜 사람으로 나왔을까요?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쓸 무렵 영국에는 유태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간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어디 가나 외국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작품에서도 샤일록은 외국인이고 안토니오는 베니스 시민으로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돈을 벌고 출세하기는 힘들어요. 유태인들도 여러 나라 각지에서 남들이 혐오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하며 지독하도록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샤일록이 분명 나쁜 마음을 품어 벌어진 일이지만 안토니오의 태도를 보면 유태인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대신 샤일록이 개종하기를 요구하죠. 궁지에 몰린 샤일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샤일록을 보면서 어떤 독자들은 사악한 샤일록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니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유태인을 악한 사람으로 등장시킨 것,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산과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 것, 강제로 개종시킨 점 모두가 기독교는 좋은 종교이고 유태교는 안 좋은 종교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안토니오의 행동이 기독교의 횡포요, 독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샤일록도 기독교와 결혼한 딸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로 한 걸 보면 기독교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과 대립을 나타낸 작품으로도 볼 수 있어요. 포셔의 판결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볼까요? 현명한 재판으로 안토니오를 구한 포셔는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셔의 기발한 판결은 곧 지은이인 셰익스피어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포셔의 판결을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보통 살을 베면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안토니오는 계약서에서 서명할 때 살을 베면 당연히 피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서명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도시락 싸우세요 할 때 학생들은 도시락만 싸가지는 않죠? 물도 가져가고 젓가락도 챙겨가잖아요. 포셔의 판결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안토니오가 먼저 샤일록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을 떼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살을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변호사.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자신을 위해 대신 법정에 싸워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샤일록의 변호사라면 어떤 말로 재판관 앞에서 샤일록을 변호할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없었을까요? 유태인은 아주 오랫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서러움을 겪었어요.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믿는 유태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유태교를 좋아하지 않았죠. 유태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끔찍하게 학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흩어져 살다 있던 유태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정부를 세웠어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졸지에 나라를 잃고 쫓겨났고 몇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번번이 지고 말아요. 지금도 터전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 땅을 되찾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시집살이를 해본 며느리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겪었던 유대인들이 더 잔인해진 것 같아 씁쓸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알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셰익스피어는 어떤 작가였을까요? 셰익스피어는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극작가예요. 18세에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고 얼마 동안 시골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24살쯤에 런던으로 왔어요. 처음에 극단에 들어가 잡일과 고생스러운 단역 배우를 했죠. 그러다가 그는 독창적인 재능과 넘치는 정열로 수많은 작품들을 쓰게 돼요. 그가 쓴 작품은 총 37편으로 1년에 평균 2편의 희곡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혼자서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의 천재적인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귀족과 왕이어서 소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해요. 자, 오늘부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